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지민주입니다. 4월의 허브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총학생회장에 관련한 규탄문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규탄문은 직무유기를 비롯해 불통행정, 명예실추, 시정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학생회장은 규탄문 내용을 일부 인정하며 해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부터 일부 중앙운영위원들은 총학생회장의 직무유기, 불통행정, 명예실추를 규탄하고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특조위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중앙운영위원 분들과 함께 규탄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서기록을 계속해서 검토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였고요. 이게 일단 총학생 회장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 표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러한 좀 학생사회의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이들은 먼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오후 9시마다 아르바이트를 잡아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자보에 따르면 이와 같은 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는 항상 급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후 그는 일부 위원들의 항의에 저도 먹고 살아야죠라고 답하며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운이 폐회 전 서기록 검토 중 총학생회장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무단히 탈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통행정에 관해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질책했습니다. 지난 2월 중운이 회의 중 총학생회장은 단과대 대표들을 통해 모든 새내기 배움터 참가자들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중운위 위원들이 학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본 결과 학교 본부는 해당 정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중운위 위원들은 만약 총학생회장을 믿고 행사를 진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후 학생 사회문화에 미칠 참담한 영향은 지대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운위 결과를 게시하는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의 일결 누락과 공과대학의 출석 5기입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측은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난다며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과대학 5기입의 문제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단과대학 학생회 로고 무단 도용, 간호대학 5기입, 그리고 체육대회 사업 시기 관련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 또한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 명예실추의 경우 지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이었던 총학생회장의 성추문 의혹이 한양대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며 일부 중운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가진 분이 너무 직책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에 좀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규탄문이 게재된 당일 진행됐던 제2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안건으로 발의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각에선 규탄문의 내용이 전체 중운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앙운영위원 전체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부 인원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좀 규탄문이 지금 공개됐어야 하는 건지 그건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규탄문의 내용을 일부 인정하며 해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직무유기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월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알바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회의 준비 혹은 진행에 있어서 졸속하게 처리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2월부터는 일정을 바로 조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기록 검토 중 자리를 이탈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신인은 성동구청 정책비서관이었으며 해당 상황 당시 성동구청과의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화에 기민하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분들을 무시하고자 회의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새내기 배움터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생 지원팀과의 논의 과정 중 어휘 선택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오기입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고 말하며 양해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1일 2월달 즉 저희가 총학생회 인수인계가 조금씩 진행되고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잡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 스스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몇 가지 좀 오기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지연된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해당 부분이 미숙함이 좀 완화가 되어서 이제 만약에 중앙운영위원회 통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게 되면은 일주일 이내로 해당 의견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자분, 담당자분 거쳐서 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제 바로바로 진행되기 좀 어려운 부분을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해선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은 있으나 공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조금 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따라서 학우분들께서 충분한 오해와 불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기에 해당 규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문을 하루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성추문 의혹에 이어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대자보의 내용까지 총학생회장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우들의 불신임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일부 중앙운영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HBS 김민지입니다. 한양대학교 67생활관 기숙사 건설 현장이 또다시 소란스럽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른바 민노총이 건설 현장의 열악함과 임금 착취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노동청에 고발한 것인데요. 하청업체들은 민노총이 제시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학교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솟는 학교 주변 월세와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계속해서 증축이 지연된다면 학생들의 주거권이 우려됩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한양대학교 67생활관 건설 현장 앞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학교와 건설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문제와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건설 환경 개선, 그리고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 측은 지난 1월 한양대학교 기숙사 시공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5명이 찾아와 건설 현장의 열악함과 임금 착취에 대해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열악한 노동자 휴게시설, 타워 크레인의 인양 불량, 시스템 안전 그물망 미설치, 그리고 안전통행로 고공작업, 안전수칙 위반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임금 착취의 경우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속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받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 문제의 원인이 불법 하도급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가 한양산업건설에 시공을 맡겼고 원청업체인 한양산업건설이 다시 길복건설에 하청을 맡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길복건설이 다른 곳에 재하청을 맡기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하도급이 계속된다면 기숙사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은 시위와 더불어 노동청에 고발 절차를 밟았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5분이 와갖고 하는 말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근로사의 공간에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20만 원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나올 때까지 그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처우를 당했나 물어보니 월급은 20만 원을 알고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들어온 거는 17만 원, 1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분들은 2달, 3달 월급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최후에는
못하겠다 하고 저희 민주노총 사무실에 와서 노크를 한 것입니다. 반면 학교 측은 하청업체의 일은 관여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 착취 의혹에 대해선 미처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 소홀 측면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청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 측의 시위는 표면적인 요구사항과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회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학교는 관여를 안 하는 거고 또 관심 받기라고 생각을 해야 얘네들이 그런 거지. 항상 이런 집회는 사람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액션이 이제 그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옛날 같으면 막 나와서 막 총대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는 이런 걸 일단 경찰서에 보내놨고 학교는 대응을 안 해야 돼. 걔네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무대응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처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이걸 확인 안 원래 그래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말에 확인 안 하고 그랬으면 이것도 발주처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한양산업개발과 길복건설 측은 민노총이 제시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건설 현장엔 화장실과 휴게실이 다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 환경에서의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노동청에 넘겼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학교와 건설사 측은 민노총의 불법 시위가 처음이 아니라며 난처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민노총이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며 불법적인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길복건설과의 교섭을 통해 민노총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조합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민노총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지난 2월 시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사 또한 지연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학교 관리팀 관계자는 이러한 시위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개관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수도권 대학 평균인 18%보다 낮은 12.5%에 불과합니다. 이에 학교 측은 67생활관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지난 2015년에 신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성동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실제 시공에 돌입하기까지는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공 초기 예상 소요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었고 최종적으로 2024년 1학기에 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들어간 후에도 잡음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엔 기숙사 공사부지 내에서 조선시대 공동묘지가 발견되면서 3달가량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급 문제, 성동구 주민들의 항의,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기숙사 건설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기준 전체의 35% 정도 시공이 완료되었고 개관 시기는 한 학기 정도 미뤄져 2024년 2학기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치솟는 월세 가격으로 인해 학생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67생활관 증축을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민주노총 시위, 그리고 건설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학교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HBS 김민지입니다. 한양대학교도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 1,000원의 아침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학생복지관 3층 학생식당에서 진행됐으며 1일 배급 인원은 150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000원의 아침밥 행사는 기말고사 기간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생회관 2층에서 한양 스마트반도체 연구원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랑방 학생식당이 자리하던 곳으로 일방적인 학생식당 철거와 연구소 증축 결정으로 인해 과거 학생들과 학교 측과의 마찰이 있던 바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 3월 15일부터 5월 7일입니다.
학교 측은 공사 중 진동 및 소음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안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라치오스 한양가요제 참가 모집 안내입니다. 한양가요제는 한양대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노래 경연 형태의 행사이며 봄축제 라치오스 중 메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1차 예선 신청 기간은 5월 3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와 한대방송국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개강한 지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한대방송국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4월의 허업스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더 생생하고 깊이 있는 보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UBS